자, 이제 선납세금 할 건데 여기 더럽게 여기요, 여러분 출제 1순위, 1순위. 진짜 출제 1순위. 예. 그래서 얘는 회차를 불러 드릴 거예요. 많이 적으셔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예. 진짜 많이네요. 예. 얘랑 또 연결되는 게 혹시 회계이급 듣고 오신 분들은 예수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됐죠? 좀 이따가 곧 제가 이제 적을 건데 한 5, 6개 돼요. 됐죠?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요. 자, 33페이지 오시고. 자, 33페이지 맨 아래 선납세금 보이시죠? 자, 거기에다가 회차 일단 4개 적어주세요. 4개. 자, 불러드릴게요. 자, 99회 2-3. 그 다음에 특별 102회 2-3. 특별 102회 2-3. 그 다음에 103회 2-3. 103회 2-3. 그렇죠? 요게 이 선납세금 단기 중이고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34페이지. 자, 34페이지 맨 위에도 선납세금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죠? 거기 혹시 그 선납세금 오른쪽 보시면 혹시 그 가로 안에 결산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대가로에. 보이시죠? 거기. 법인세 비용 확정 가로치고 결산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다 적어주세요. 98회 5-3. 98회 5-3. 두 문제 풀겠죠, 뭐, 여러분들.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이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 나중에 끝날 때 기출문제 한 3문제 풀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 빡 집중. 빡. 자, 보시면. 자, 일단 개정 과목입니다. 해석하면 선납,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는 뜻이죠, 일단은. 그러면 세금을 왜 먼저 납부했는데 자산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일하시면 세금 미리 내시죠? 물론 미리 뜯기시죠? 미리 내시죠? 뜯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만 원을 원천징수 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천징수가 됐대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소득세 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낼 세금이 총 1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먼저 낸 세금 70만 원 있죠? 그러면 추가로 얼마 내면 돼요? 3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줄여주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권리죠, 권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먼저 낸 것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자산인 이유예요. 물론 이유는 설명드리지만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얘를 그림으로 보셔요. 그림으로. 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금을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1억 버시면 1억 세금 다 내세요? 그럼 그지죠. 1억에 퍼센트를 곱해서 내요. 그렇죠? 세금을 걷기 위한 율을 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1억 벌면 10%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세율은 10%라고 가정. 왜냐면 세율로 줄 때 있거든요, 시험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보시면. 자, 여기 은행이 있고요. 여기에는 갑이 있어요, 갑. 항상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이라고 가정하셔야지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은행한테 이자를 100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갑 입장에선 얘는 이자 수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선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럼 여러분 질문. 세금은 원래 누가 내요? 경제에서는요?
소득이 있는 자가 내요? 소득을 주는 자가 내요? 아니, 현실 말고 그냥 우리가 이론상 소득이 있는 자가 세금 내야죠 원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 원래 내지 않잖아. 원래. 알죠?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여기서 소득이 있는 자는 갑이에요. 그럼 갑이니까 갑이 이자를 벌었잖아요. 벌었으면 여기에 10% 곱한 세금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게 경제학상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갑과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예금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럼 거의 몇 천만 명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분들이 세무공무원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몇십만? 많아도 몇십만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몇 천만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다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죠? 그럼 세무공무원은 노화로 쓰러져요. 혼자서 100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이 낭비가 돼요.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돼요. 그럼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갑이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고 세금 내세요. 이자 벌으셨으니까 10원 내세요. 라고 내세요? 왜 성실한 것처럼 꾸미시지? 여러분들 실제로 일하시고 이제 월급 받으실 때 세금 뜯기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눈물이 물론 실제 떨어지진 않지만 막 가슴이 아파 막. 맞죠? 저도 월급 받을 때 그 건보료랑 이런 것들 월급 다음 날 나가게 하거든요. 뭐 피눈물 나요. 갑자기 뭐 딱 들어와도 갑자기 뭐가 금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막 국민연금 떼이고. 그죠? 특히 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여가지고요. 예. 연금이라는 게 좀 많아요. 내는 게. 그죠? 전 내기 싫은데. 내기 싫은데. 내라는 저쪽에서. 그죠? 근데 뭐 2055년도 뭐 이 정도 되면 뭐 연금 고갈된다면서요. 맞죠? 저 그때 되면 이제 한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또 노인이니까. 저는 그 관계가 없어. 저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무시하고. 양아치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 소득이 있는 자가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할 뿐더러 세무공무원도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각각한테 징수하기가. 맞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맞죠? 그래서 요 갑이 실제로 세금을 안 내요. 맞죠? 안 내고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 누굴 조지면 돼요? 그렇죠? 은행을 조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은행을 조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조지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은행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은행아, 요 갑이 원래는 세금을 우리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데 우리도 귀찮고 갑도 세금 안 낼 거니까 요 갑이 내야 될 세금이 10원 있잖니? 그 10원은 네가 일단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기 보세요. 90원만 네가 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예. 자,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6일. 2월 16일. 날짜 더럽게 빨리 간다, 진짜. 이게 30대 후반, 30대 좀 넘어가니까 너무 빨리 갈 시간이 한 게 없는데. 자, 2월 16일. 알죠? 그럼 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날짜도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알죠? 왜냐하면 세무사분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시거든, 진짜로. 왜 세법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정말 잘 지켜서 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2월 16일 날 10원 뜯었죠? 뜯고 나서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요. 알죠? 그래서, 여기 세금을 갖다 내는 건 여기 있는 3월 10일 날 10일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3월 10일까지 갖다 내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는 은행은 갑한테 줄 때랑 세무서에 낼 때랑 둘 다 내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원천 징수한다라는 표현은 회계를 안 배우셨던 분들도 직장인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득을 주는 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사대보험 있죠. 요걸 우리가 미리 뜯는다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뜯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질문입니다. 원천징수는 누가 해요? 지급자가 해요? 소득자가 해요? 원천징수 하는 자. 그렇죠.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소득자는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원천징수 당함이라고 표현할게요. 당함.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자, 형식은 지금 세무서에 갖다 낸 건 세금을 갖다 낸 건 은행이죠. 형식은. 그럼 은행이 세금 낸 걸까요? 본인 돈? 아닙니다. 갑이 낸 거예요, 세금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세금 떼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당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 갖다 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갖다 내요, 대신? 회사에서 대신 갖다 내죠. 회사가 세금 낸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세금 부담하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금을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먼저 낸 건 은행이 아니라 갑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이거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분계를 해볼게요. 지금 분계는 요 분계 아닙니다. 은행이 세무서에 내는 분계가 아니라 요 2월 16일 날 이자 나갈 때 분계예요. 주고받는 거. 자, 해보죠. 자, 일단 갑 입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갑. 그럼 갑 입장에서는 2월 16일 날 이자 90원 받고 10원은 떼이는 거죠. 세금을요. 세금 떼이고 90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얼마 적어요? 90원, 100원. 100원이에요. 90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돈이 100원, 90원 들어왔는데 왜 90원이 아니고 100원이에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법인은요, 주주한테 투자를 받은 돈 예금해가지고 이자를 벌어요. 맞죠? 그럼 주주들한테 어떤 정보 제공해야 돼요? 정확한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제공해야 되는 거지. 돈 주고받은 것만 수익 비용 잡으면 그건 정확한 수익 비용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총 이자는 100원이었습니다라고 성실하게 보고, 원래는 수익은 총 100원이었잖아요. 단지 돈만 90원 들어온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이 좀 더 회계에선 총액주의에 많이 요구가 돼요. 총액주의. 알죠? 주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제대로 된 수익과 제대로 된 비용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발생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이면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을 90원이 아니라 100원을 적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많이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주, 나는 남한테 투자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한테 정보 제공해야 될 수익 비용에 대한 거. 아셨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돈은 90원 들어왔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여기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현금이 차변으로 증가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월 16일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 요 차변 빵꾸 나는 곳에 뭘 적냐라는 거예요. 뭘 적냐면 갑 입장에선 그러면 나중에 얘가 만약에 법인이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3월 달 듣고 버리셔도 돼요.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세금 내야 되거든요. 다음 3월 달까지. 예. 그럼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내야 될 10원이죠, 원래는. 그걸 올해 2월 16일 날 먼저 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갑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한 거지 유동시켜 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은행은 대리해서 내기만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요 갑의 원천징수세액은 10원 있죠.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줘요, 무조건. 맞죠? 그러면 뭐래요?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잡아라 그 뜻이에요.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될 걸 먼저 세금을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처리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산 증가시키는 얘기잖아요. 사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적어요. 알죠? 이거 왜 나온 건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알죠? 이게 정말 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야, 돈 받은 것만 이자 적으면 세금이 띄었다는 정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90원을 이자로 바로 적어버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기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밑줄 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래퍼인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자, 그럼 질문.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2월 16일 날 이자 비용이 되겠죠? 얼마일까요? 100원이죠. 얘가 이자 수익 100원이 얘는 이자 비용이 90원이면 안 되죠. 은행도 저희 회사의 총 비용은 100원입니다. 라고 조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요 은행이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지 우리 시험은 법인으로 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총 100원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100원 적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90원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90원.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2월 16일 날 10원 뜯었잖아요. 이 10원 뜯은 건 본인이 먹어요? 아니죠.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예요. 부채니까 대변에 빵꾸 난 거예요. 여기죠? 아시죠? 그래서 일단 부채 계정 과목 써야 돼요. 그렇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보험료, 4대 보험료 있죠. 걔를 우리가 3월 10일까지 내야 될 걸 내가 미리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리 예자에 받을 숫자 써가지고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씁니다. 미리 받은 금액이다 이 뜻이에요. 제3자가 내야 될 금액을 미리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 날 하고 있어, 2월 16일. 되셨죠?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중간 난이도 하실래요? 좀 어려운 난이도 하실래요? 그렇죠. 어려운 거, 그렇죠. 여러분 멋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할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323 교재 323페이지 교재 323페이지의 맨 위에 3번 323페이지 맨 위에 3번이고요. 회사는 안 바꿔도 아니고 바꿔야 되겠구나. 회사는 1033번 회사는 1033번이고요. 323의 맨 위에 3번입니다.
해석하는 게 짜증나죠, 갑자기. 이게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일단 정기예금은 자산입니다. 개정 과목이에요, 정기예금. 개정 과목입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회계 1급 하셨어요? 네? 회계 1급 하셨었어요? 1급 아니 회계 2급만 회계 1급 때, 회계 2급 때 선호세가 안 배우지 않나요? 안 배웠어요. 잘하시네. 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네,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네. 기출문제 오늘 숙제 낼 거 몇 개 푸시다 보면 감 잡히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자, 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기예금이라는 우리 예금, 적금 이거 들어가면 내 자산입니다. 남한테 돈 빌려서 예금 통장에 넣어도 내 자산은 맞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 잔고가 얼마가 돼요? 0 되죠, 0.
맞죠? 0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예금 잔고를 5천만 원에서 빵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죠? 해지했으니까 여러분 정기예금 잔고가 5천에서 빵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정기예금 어떻게 해야 해요? 까야죠. 5천에서 빵 되게 하려면.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이란 자산을 네, 차변이니까 깔 때 대변으로 깝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9월 26일 날 대변에 정기예금 계정 과목 있어요. 요거 5천만 원 이렇게 까요. 요거 깐 거예요. 정기예금 잔액을요. 자, 이렇게 잡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내가 예금을 예치했으면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그럼 딱 눈으로 봐도 이자 합계가 이자 수익이에요? 지급 이자는 은행 입장이지 내 입장 아닙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거고 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수익은 원래 50만 원인데, 맞죠? 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뜯길 거 아니에요. 그 세액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7만 7천 원을 뜯긴 겁니다. 이해되세요? 뜯기면 요 계산하시면 얘가 42만 3천 원이 나와요. 50만 원에서 7만 7천 원 뜯겼으니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요? 녹색. 이 42만 3천 원 들어왔죠? 지급은 은행이 한 거지 나는 받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금 5천만 원까지 더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럼 일단 이자 수익은 42만 3천 원 적어요? 아니에요. 주주들한테는 이자 수익은 원래 50만 원입니다. 라고 정확한 수익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총 50만 원이에요. 라고 정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변의 이자 수익.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예 줬네. 여기 시험에서래. 두 번째 가로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선납세금 잡으세요. 요 말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내 입장, 이자를 받는 내 입장에서는 법인이고 우리 시험 법인 내니까 법인은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될 걸 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미리 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선납 세금 처리하세요. 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7만 7천 원이었죠. 총 뜯긴 게.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5,042만 3천 원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제일 셉니다. 정기예금까지 나오는 문제예요. 분계는 이해되시는가요? 기출문제 때도 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숙제 낼 거예요. 이렇게